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홍장훈의 메모, 이게 지금 제일 저는 이게 심각하다 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제2의 태블릿 PC처럼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홍장훈의 메모가 의혹투성인데, 이거는 이게 절대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증거로 메모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어떤 게 문서, 메모가 이제 증거로 쓰이려면요, 기본적으로 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본. 그리고 이제 메모를 누가 작성했는가, 그 작성자가 이제 확인이 되어야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로. 그러면 이게 증거로 못 쓰는 이유 첫째, 이거는 스카이 데일리 보도가 났습니다. 첫째, 이 원본에 실체가 없이 홍장훈에게 검찰에도 사본을 냈다, 이런 게 보도입니다. 검찰에도 이제 사본을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다가 수사기록을 다 송부를 해달라, 이게 불법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근데 하여튼 불법은 또 별개로 하고요, 검찰에서 사본을 또 복사해서 헌재로 보내줬다. 한마디로 사본에서 헌재로 보내줬다. 이게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일단 이게 원본이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검찰에서 원본을 들고 있고, 이걸 인정 등본으로 복사해가지고 헌재 보내주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검찰에도 사본이야. 사본을 사본에가게 보내. 이게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없죠. 그럼 원본은 누가 들고 있을까? 홍장훈이가 들고 있을까? 박선영이가 들고 있을까? 왜? 박선영이가 제일 먼저 공개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일단 원본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원본인지도 문제예요. 홍장훈이는 아예 수첩에 막 왼손으로 받아 적은 게 그게 원본인데, 수첩을 찢어가지고 접어서 버려버렸다. 웃기죠?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버려요? 수첩을 찢어서? 그리고 나서 보좌관이 깨끗하게 정서를 하고 내가 왼손으로 가피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아예 찢어 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본이 없는 거야. 명단에 원본 없는 거잖아. 자기 보좌관이 새로 깨끗하게 쓰고 자기가 가피를 했다. 근데 그 종이도 어디 갔을까? 그 종이도 검찰에 안 냈다는 거예요. 검찰에는 복사가 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종이는 홍장훈이가 들고 있을지. 근데 문제는 박선원이가 이걸 제일 먼저 공개했잖아요. 박선원 의원이. 근데 박선원은 그게 원본이라는 거야. 왜? 홍장훈이가 막 통화할 때 그 옆에 보좌관이 급하게 이름 받아 적고, 그러면 또 홍장훈이 가피를 했으니까 그게 원본이다. 새로 원본이 있는 게 아니다. 둘이가 공작을 하려면 말이 맞아야 되잖아. 그런데 홍장훈이하고 박선원의 말이 전혀 안 맞아. 야, 공작을 하려면 좀 똑바로 둘 사이에 말이라도 맞춰라. 진짜 원본이 뭔지, 그것도 둘이 말이 틀린데, 문제는 하여튼 그 종이 자체도 원본을 검찰이 낸 게 아니고 또 복사해가지고 냈다. 왜? 사본은 필적 조회가 안 되죠. 원본만 됩니다. 필적 감정이 안 돼요. 사본. 그래서 증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 사본을 또 복사해서 또 받은데 그게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 검찰이 수사기록을 송부받는 것도 불법이지만 그걸 떠나서 홍장훈 측에서 검찰이 낸 게 복사본이다. 보좌관이 처음에 쓰고 자기가 가피를 했다는 그 서류는
낸 게 없다. 그러니까 첫째 사본은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 명의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쓴지도 모르는 거에 어떻게 증거를 씁니까? 그 메모는 이게 제가 어제 방송에 홍장훈 메모의 10가지 의혹, 어제 방송에 홍장훈 메모의 10가지 의혹, 이 방송을 보시면 충분히 의혹은 알 텐데요. 자, 누가 작성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위에 진하게 쓴 정서, 깨끗하게 쓴 진하게 쓴 거 있잖아요. 이름 쭉 썼잖아. 그 이재명, 우원식 쭉 이름 써놓은 거 있잖아요. 진하게 쓴 거, 이거 누가 쓴지 지금 모르죠. 홍장호에는 이게 보좌관이 있었다는데 보좌관이 누군지 안 밝히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남자 보좌관은 2명이 있고 뭐 기사 여직원까지 하면 3, 4명 될 모양인데 누군지 안 밝히고 그 보좌진에게 기자가 물으니까 난 안 썼다 그래. 그러면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를 써줘? 보좌관이 누가 썼는지 밝혀서 필적 검증을 해서 그 사람이 있었다. 작성자가 나와야지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쓴지도 모르는 이게 문서를 가지고 증거를 어떻게 써요? 과연 이게 보좌관이 썼을까? 아니면 이게 다른 이게 제3의 인물, 민주당의 뭐 제3의 인물, 박선원 또는 이게 박선원 보좌진 또는 이게 김병기 또는 이게 김병기 보좌진 또는 이게 김병기 아들 국정원에 있는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 김병기의 아들이 썼을까? 이 문서는 이게 12월 3일 날 급하게 그때 바로 만든 걸까? 아니면 이게 감정해 보니까 5일 날 여기 한참 뒤에 5일에서 6일 사이에 만들었다. 날짜도 이게 감정해 보면 오겠죠. 과연 이게 이 메모지는 이게 적석에서 3일 날 이게 통화하고 바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이게 며칠 뒤에 지금 이게 추정컨대 5일에서 6일 사이 며칠 뒤에 만들었는데 그 위에 글씨가 보좌관의 글씨는 아니고 민주당의 모 의원의 글씨라는데 박선원을 제외한 모 의원, 박선원은 꼭 가필한 거. 그런 게 좀 하여튼 중요한 게 누가 썼을까? 이걸 안 밝히면 이게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좌관이 있었다는데 아무도 이게 보좌 쓴 사람이 없어. 누군지 안 밝히면 이거는 유령 문서잖아. 어떻게 증거로 써? 쓸 수가 없죠. 두 번째.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홍장원이가 가늘게 자기가 가필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메모 보면 이게 저 10가지 얘기했지만 조국 이름하고 그다음에 김어준, 박찬대는 홍장원가 지가 이게 왼손으로 가필했다. 또는 이게 그 밑에 1조, 2조 축차 검거해서 이제 방첩사 구금 시설에 구금한다. 이건 이게 자기가 가필했다. 그다음에 근거 요청 관료해서 위치 추적과 위치 추적 이것도 이게 자기가 가필했다. 그런데 그 글씨가 과연 이게 홍장원이가 썼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죠? 홍장원이가 이게 왼쪽 일단 이게 보통 그런 오른쪽으로 막 쓰던데 보니까 근데 왼쪽으로 쓰면 이게 필적 감정이 안 되죠. 홍장원이가 이게 왼쪽으로 평소에 쓰는지 아니면 이게 평소에 홍장원이 문서를 보고 필적 감정을 해서 이게 홍장원 글씨가 맞다는 게 입증돼야 증거능이 있잖아요. 있잖아. 그런데 홍장원 이거 이게 말뿐이지 왼쪽으로. 근데 그것도 의심이 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홍장원이가 썼다는 게 입증 안 되면 결국에 증거능이 없잖아요. 누가 썼는지 몰라.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 박선원이 글씨하고 비슷하네. 박선원 국회의원 글씨하고 이게 비슷하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모가 보좌관이 썼다는 진한 글씨도 누가 쓴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가필도 누가 했는지 모른다. 작성자를 모른다. 둘 다. 원본도 아니고. 이런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헌법재판소가 절대 이 메모를 가지고 증거로 봐가지고 체포가 있었다.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미 메모는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 왜? 검찰이 낸 게 사본이고 사본을 복사해 준 게 사본이야. 원본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증거 능력이 안 되지. 그건 확고한 판례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작성자가 입증돼야 돼. 근데 보좌관이라고 했는데 보좌관 누군지도 몰라. 보좌관은 아니래. 다른 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의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필한 것도 오히려 박선원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작성된 시점이 언제냐. 이게 모두 의문투성이다. 홍장호에게 수첩에 했다가 옮겼다는데 왜 수첩을 버렸다고 할까? 거짓말을 할까? 수첩에 찢어진 자국이 있을까? 수첩을 한번 보자고. 찢어진 자국이 있는지. 홍장원 수첩 한번 내놔봐. 찢어진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그러고 박선호이는 처음 공개하면서 이게 원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가필하고 자기가 했으니까 원본 하나밖에 없지. 박선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다. 홍장원은 이게 거짓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이유로 현재는 절대 홍장원 부분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게 메모에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메모지를 유심히 홍장원 메모 치면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그 메모지가요. 메모지는 게 수첩이 아닙니다. 우리 메모지에 보면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 노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게 밑에 새겨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법무법인 민주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가면 두꺼운 노트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법무법인 민주, 전화번호 02 주소 서초구 이렇게 부동문자 새겨져 있거든. 이게 우리 사무실에 쓰는 메모지야. 상담할 때 우리 홍보도 하잖아. 이거 저 교도소 가면 들고 와서 면회도 하고 그러면 우리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다고. 우리 법무법인 민주에서 쓰는 노트다 말이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 www.ssu.gov gov.ua 우크라이나 ua 이 말은 www.ssu.gov.ua 이 노트다. 이 노트는 어디서 났을까? 항상 메모의 신빙성을 따지보려면 이 메모지의 출처도 따져봅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좌파들은요. 이걸 제일 먼저 문제예요. 좌파들은 제가 가봤더니 야 우리 국정원이 우크라이나하고 북한군 파병이 조작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몰래 접선한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메모지를 문제 삼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면요. 이 메모지가 우크라이나하고 뭔가 비밀 접촉했을 때 우크라이나인데 받은 이런 게 노트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잖아. 아니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드는 게 노트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이런 게 결정되기 증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노트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 누가? 아마 근데 홍장호이가 작년에 10월 27일 정부 대표단으로 이제 벨기에 브뤼셀 거기에 북대서양 이사회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겠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거기에 이사회에 참석했다. 벨기에 브뤼셀 작년에 10월 27일 거기에 홍장호이가 누구 데려갔다? 바로 이제 김병기 민주당의 국회의원 김병기 정보위원회 간사의 최고 실세죠. 국정원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민주당의 정보위 간사의 아들 함께 갔다. 아들이 국정원 직원이다. 김병기 민주당의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 아들이 국정원 직원이다. 그래서 홍장호하고 둘이 벨기에 갔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만나면 노트를 요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2명이다. 홍장원하고 김병기 아들. 근데요. 제가 근데 좀 국정원에 있는 분한테 취재를 해봤더니 김병기가요. 국정원에 2013년까지 3급까지 있었대요. 인사처장. 그 경력이 뭐죠?
김병기가 국정원의 인사처장까지 상급까지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실세 중에 실세잖아. 정보위원회 간사야. 근데 김병기 아들이요. 처음에 국정원 시험에 붙었대. 근데 신원조의 검찰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거야. 왜? 그때 그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 있거든. 원세훈 MB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원세훈하고 김병기가 소속까지 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병기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거야. 7급으로. 그때 억지로 합격시키는 게 홍장호이다. 이렇게 저 국정원에 평생 계신 선배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김병기가 확인해 보세요. 국정원의 상급 인사처장 한 거는 기록이 나오고, 아들이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붙는데, 자기 시험 점수 보더라 막 그때 파벌 싸움이 있었겠지. 원시원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홍장호에게 그 자기가 김병기 아들을 국정원에 그 취업시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김병기 아들하고 홍장호가 벨기에 브뤼셀에 같이 갔다. 거기서 우크라이나 그 종이를 얻어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메모 글씨가요, 필체나 보면 이게 그 홍장훈이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홍장훈이가 이게 수첩에 막 갈겼다고는 봐요. 근데 그걸 버렸다고, 지금 찢어버렸다고 하잖아. 그다음부터는 이게 그 뭔가 둘 다 이게 조작의 냄새가 난다. 보좌관이 썼다는 글씨도 이게 조작. 그 다음에 가피라는 조작. 보좌관이 썼다는 거는 혹시 이게 김병기가 쓴 게 아닐까? 그쪽이. 또는 이게 가필했다는 거는 박선현이가 한 게 아닐까? 왜? 신문에 A 의원, B 의원 이렇게 나오거든. 스카이데일리에. 이거는 이게 필적 조회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필적 조회를. 김병기 아들이 그 종이를 들고 있거든. 홍장호에도 있지만 둘이.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이 필적을 조회해서 작성자를 밝혀야 된다. 그러면 이게 평소에 박선원 글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김병기나 김병기 아들 글씨도 있을 거라고. 그하고 필적 조회를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왜 갑자기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갈겠다고 뭐 이게 감정이 안 되게 하고, 왜 원본 안 내놓고 서로 말이 안 맞냐 이 말이야. 당당하면 보좌진 누가 쓴지 그 필적을 한번 이렇게 검증하자 이 말이야. 당당하면. 두고두고에 문제됩니다. 왜 수첩 원본독이 없다고, 이 원본독이 왜 안 되느냐고, 검찰에 왜 안 되느냐고. 의혹투성이잖아요. 제대로 검증된 게 없잖아요. 누구 필적인지, 홍장훈 필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자각이 얼마나 흉악한 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이 한동훈이 안 되는 게 어디로 갔을까? 세 가지 루트가 지금 의심되고 있죠. 홍장훈이 그 두 번째 부인하고 진은정이하고 한동훈 부인 친하니까 거리 갔을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그 홍장훈이하고 박선영이가 다 이게 옛날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병기 그 라인이거든. 둘 다 비서실장. 그쪽으로 이병기 통해서 갔다는 설 하나. 그것도 제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홍장훈이가 마포고등학교 넣었죠. 그 다음에 김종혁이라고 있잖아요. 한동훈 밑에 최고위원했던 중앙일보 편집 국장인가? 방송마하고 일산에 그 떨어진 사람 있잖아. 김종혁. 거기서 갔다는 설 하나.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나 벌써 여러 제보 받아서 많이 방송했잖아요. 아마 셋 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부인과 부인끼리 홍장훈 메모가 한동훈한테 갔다. 그 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통해서 갔다. 아니면 홍장호하고 김종혁 차기 통해서 갔다. 이런 것도 검증해 봐야지. 또 이제 왜 한동훈한테 가서 한동훈에게 탄핵하고 그렇게 돌변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하여튼 의혹투성입니다. 제가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이미 왜? 사본이니까. 헌법재판소가 복사한 것도 불법인데 그걸 떠나서, 그것도 불법이니까 증거 못 쓰는데 떠나서 원본을 낸 게 없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이라도 빨리 원본을 제출해서 필적 감정해서 작성자가 누군지 이렇게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 앞으로 두고두고 엄청난
일파만파의 파문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 진실은 드러납니다. 과연 이게 누가 썼는지, 두 명의 글씨,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이게 진실은 드러난단 말이야. 내용은 이미 엉터리하게 끝났고, 내용 자체는 이게 방첩사 구급실이 없잖아. 시간도 안 맞고, 내용은 끝났고, 그래서 홍장호는 다시 한번 이게 정인 불러서 헌재에서 다시 한번 신문해야 된다. 왜? 위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홍장호는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게 이 메모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번 이게 저희가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